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 이야기에 계속 이어서 나가자고. 2차 세계대전 얘기를 지금 저번 시간부터 이제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은 이제 전쟁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선생님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수업을 진행하는 그 어떻게 보면 목적이 어떠한 사건이라든가 과정에 대해서, 전쟁 이후의 뭐 상황, 전쟁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아는 척 해보기, 이 정도 선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자고 했었잖아. 그래서 이 수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직업병처럼 자꾸 수업 준비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업 준비를 자꾸 하다 보니까 내가 자꾸 뭔가 이렇게 수업 준비를 하면서 내용이 중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도 자꾸 너무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을 바꿔먹었어. 정말 그냥 가장 단순하게 쉬운 이야기들만 정리를 해서 최소한 요만큼은 알아야 된다, 이런 걸로 다시 포커스를 맞춰서 나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최소한 우리 이거 정도만 알자 정도의 수준에서 같이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봅시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경제대공황, 그죠? 미국에서 시작됐던 경제대공황, 그 경제대공황 이후에 그 경제대공황을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결국 필연적으로 전쟁이 내재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영국, 프랑스 같이 뭐 식민지가 없고 뭐 거의 이제 거덜났던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특히 일본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더 이상 전쟁 이후엔 해결책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저번 시간에 했었잖아. 그래서 결국 전쟁이 터지게 된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2차 세계대전이라고 이야기하죠. 한글을 하고 이 전쟁은 사실은 이제 좀 백인들 위주로 생각을 하는데,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1939년부터 보자면 45년까지 약 한 6년간, 만 6년간 이루어졌던 전쟁이고, 일본을 기준으로 보자면 아시아 쪽 전쟁은 이제 중국을 침략한 게 38년이니까 그때부터 시작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백인애들 기준으로 보자면 1939년부터 언제까지? 1945년까지 약 6년간 벌어졌던 전쟁이라고. 2차 세계대전 일으켰던 세 나라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지. 어디가 주축이 돼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 세 나라가 주축이 돼서, 추축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지. 추축이 돼서 전 세계 나머지 나라들하고 싸운 거라고 보면 된다고. 나머지 나라들은 이제 뭐라고? 연합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 연합국의 주축은 유럽에서 어느 나라들,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 주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 세 나라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전체주의 국가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했었지. 1차 세계대전과 가장 큰 차이점은 뭐 워낙에 규모가 크기도 했었지만, 1차 세계대전은 사실은 세계대전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디에 집중되어 있던 전쟁? 유럽에 집중되어 있던 전쟁이라면, 2차 세계대전은 정말 전 세계 모두가 다 포함된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독일과 이탈리아가 중심이 돼서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싸우는 거고, 아시아에서는 어디가 중심이 돼서?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중심이 돼가지고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다른 모든 나라들과 싸움을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의 전장은 크게 두 개로 볼 수가 있는 거지. 하나는 유럽, 아프리카 전쟁이 있는 거고, 하나는 아시아 전쟁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전 세계가 거의 다 전쟁에 포함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두 지역에서 모두 다 전쟁을 수행하는 나라가 나중에 어디의 역할이? 미국의 역할이 되는 거지. 미국의 역할이 상당히 컸었다. 그러니까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이 전쟁은 두 개의 오판으로 흘러가는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초기는 어디가 주도라고? 독일과 이탈리아는 사실 뭐 거의 도움이 안 된다. 이탈리아는 정말 전통의, 뭐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런 표현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전통의 허접이라고 보면 되죠. 이탈리아는 싸움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2차 세계대전에서도. 근데 전통적으로 좀 싸움을 못해, 이탈리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일이 유럽에서 전 유럽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거고, 일본이 아시아에서 전 아시아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 두 나라를 다 상대하는 게 어디다? 미국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오판했던 건 뭐냐면, 유럽이 독일의 능력을 너무 오판했어. 그러니까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지고 이제 봉인당하고 이런 다음에, 독일이 이만큼까지 전쟁을 수행할 만큼 능력이 안 될 거다.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의 능력을 너무 잘못 판단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 막상 전쟁이 딱 벌어지고 나니까 독일의 능력이 어마무리했던 거지.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 또 하나 큰 오판은 뭐냐면, 일본이 누구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어? 미국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어. 그래서 일본이 미국을 얻어서
일본은 충분히 미국하고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은데 정말 이 미국이란 나라의 국력이 그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당시에 좀 이따 또 얘기하겠는데 정말 모든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의 능력을 보였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이 미국을 끌어들이면서 사실 이 전쟁이 이제 완벽하게 이제 꼬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일에 대한 판단 미스, 미국에 대한 판단 미스 이런 게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잠깐 지도를 좀 보면서 전쟁 이야기를 좀 이해갈게. 이 뭐 셀프즘을 선생님이 한번 다시 야 너희를 위해서 이 큰 세계 지도를 하나 구입을 했단다. 세계 지도가 이렇게 지금 세계가 구성이 돼 있는데 1차는 어디로 가서 유럽으로 가서 보자고. 유럽으로. 잘 보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독일이 지금 나머지 나라들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여기 북아프리카까지 해서 여기에서의 큰 전선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 옆으로는 어디로 가서 아시아로 가서 일본이 우리나라는 식민지 하고 있었지 그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어디를 점령하게 들어가면서 중국을 점령해 들어가고 중국하고 전쟁을 계속하는 와중에 동남아시아 쪽으로 들어가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고 이 전쟁을 벌이던 와중에 어디를 공략해서 하와이를 침략해서 미국의 참전을 이끌어내는 크게 보면 아시아전과 유럽전이라는 두 개의 큰 숫자 2. 두 개의 큰 전쟁이 운영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된단 말이야. 오케이?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전쟁의 흐름은 그렇게 가는 거야. 경제 위기가 오고 독일에서 누가 등장을 해? 독일에서 히틀러가 등장을 해가지고 히틀러가 유럽인의 영광, 이런 거 필요 없다. 유럽의 일부로 살 바에는 우리 독일, 게르만족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를 이제 주장하면서 독일에서 총통의 자리에 올라.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는 한 번도 독재를 해본 적이 없어. 히틀러가 권력을 갖는 건 전부 다 누구의 도움에 의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뽑아져서 합법적으로 권력을 갖게 되는 거야. 히틀러가 나 전쟁하겠다도 독일 국민이 80% 이상 압도적으로 표를 찍어가지고 밀어줬단 말이야. 그래서 독일 옆에 있는 어디를 침략하면서 홀란드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이 전쟁을 시작할 때 1차 세계대전에서도 그 얘기 했었잖아. 전쟁이 두 개로 벌어지면 전쟁을 수행하기 어렵다 그랬었지. 그러면 독일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치면 독일은 양옆에 강대국 두 나라를 끼고 있는데 하나는 육지에 프랑스고 바다 건너에 뭐가 있는 거고 영국이 있는 거고 그다음 독일의 이쪽 오른쪽 편으로는 공산주의에 성공한 어떤 나라가 있었어?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독일과 소련은 앙숙이야. 왜냐하면 이 소련의 공산주의를 독일의 히틀러가 받아들이질 못해 서로. 근데 이렇게 전쟁이 두 개로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독일이 전쟁을 못 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독일이 소련하고 갑자기 무슨 조약을 맺으면서 서로 전쟁하지 않는다는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서 한쪽의 병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한쪽에. 그래서 결국 어디를 침략하고 폴란드를 침공해서 폴란드를 일주일 만에 항복시키고 홀란드에 성공하고 나서 어디로 쳐들어가? 프랑스로 쳐들어가서 프랑스 침략한 이후에 프랑스를 점령하는데 얼마 걸려? 딱 6주 걸려. 한 달 걸려. 야, 육지 내에서는 가장 강력한 국가가 어디야? 프랑스야. 프랑스가 군대면으로 봤을 때 독일보다 훨씬 강력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런 프랑스를 무너뜨리는데 독일이 딱 6주 걸린다고. 그러니까 유럽이 완전 발칵 뒤집어지는 거지. 독일은 자신들이 충분히 유럽을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 거고.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 사실 1차 세계대전의 회복도 잘 안 된 상황에서 영국이 바다 건너에 있잖아. 바다 건너에. 영국은 이런 독일의 침략을 막아낼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유럽은 거의 초반 분위기는 전부 다 누가 점령해가는 분위기. 독일이 거의 점령해가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결국 독일이 초기 39년의 전쟁을 일으키고 40년에 거의 유럽을 정복하다가 41년에 이제 거의 전쟁이 프랑스 쪽 전쟁은 거의 끝났다고 보고 서로 침략하지 않기로 했던 어디로 결국은 언젠간 쳐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디를 침략하면서 소련을 침략하면서 이제 전쟁이 전 유럽으로 확대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도 소련만 제패하면 이제 모든 전쟁을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던 와중에 42년도에
누가 전쟁에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참전하기 시작을 하면서 상황은 꼬이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하고 패턴이 비슷한 게 초기에 미국은 유럽 일에 끼지 않으려고 전쟁에 관여하지 않고 있었어. 근데 전쟁은 수요를 만들어낸다 그랬잖아. 그래서 미국의 경제 위기가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 초기에 영국과 프랑스의 물건을 대는 걸로 또 살아나기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막 경제 위기를 탈출해가고 있는데 요번에는 독일 쪽으로 지원을 하진 않았어. 미국이. 그래서 유럽에 막 물건을 팔기 있는데 유럽 전체가 지금 누구의 점령당할 것 같으니까 독일에 점령당할 것 같으니까 이거에 대한 부담감은 좀 느끼고 있었단 말이야. 왜냐면 미국도 유럽에 물건 팔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쟁에 참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부담감을 갖고 있었던 와중에 유럽에서 뜬금없이 사연은 어디서 터져? 아시아에서 터져. 아시아에서. 무슨 말이냐? 아시아에서 지금 어디가 전쟁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전체 아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일본은 사실은 전쟁을 수행하려면 자원이 없잖아. 우리랑 비슷하게. 특히 뭐 전함이든 비행기든 이런 걸 움직이려면 뭐를 써야 되는데 석유를 써야 되는데 이 석유가 어디로부터 거의 전량 들어오고 있었어. 미국을 통해서 전량 들어오고 있었단 말이야. 일본에. 근데 미국이 이거를 끊어버린 거야. 그러면 얘네가 석유를 구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나중에 지도를 내가 좀 참고만 되는데 동남아시아에 자원이 좀 많이 나오는데 동남아시아에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자원이 많이 나와. 석유도 많이 나오고 여기를 점령해야 돼. 근데 일본이 여기를 점령하러 가려면 뭐를 거쳐야 돼?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거쳐서 가야 돼. 그냥 못 가. 근데 이 필리핀은 누구의 식민지였어? 미국의 식민지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면 어디를 넘어서야 돼? 미국을 넘어서야 돼.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고 세계 제1의 부유한 국가고 강성한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 일본 입장에서 이때 당시에 이렇게 일본이 계속 이기고 있었잖아. 초기에는 막 중국도 밀어내고 중국 대륙에서 계속 승전보를 올리고 뭐 이러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어디도 싸워볼 만하지 않을까. 기습적으로 때리면 미국하고도 싸워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한 거야. 그래서 이 당시 미국이 이제 태평양이잖아. 이게 일본 있는 쪽, 우리나라 쪽에 있는 데는 이 태평양 함대만 미국의 해군만 좀 기동성을 떨어뜨리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일본이 느닷없이 1941년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유명한 이야기죠. 하와이에 미국 해군 기지가 있는 진주만을 기습적으로 공습해버렸어. 미국이 공격당한 거야. 선제 공격. 그것도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이 진주만 공습에서 미국 전력의 거의 해군 전력의 거의 한 70%가 박살났다고 봅니다. 성공했지 일본이. 그래서 이 진주만 공습으로 누가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미국이 아시아에서는 누구랑 상대라고? 일본하고 상대라고. 전격적인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선언했으니까 유럽 쪽으로도 군대를 보내서 유럽에서는 누구하고? 영국과 프랑스를 도와서 독일하고 전쟁을 벌이는 전 세계 양쪽에 모두 전선을 벌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사실 2차 세계대전은 미국 참전 이전에는 독일과 일본의 완승 분위기였다가 미국이 참전하면서 전쟁이 연합국이 승리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게 된단 말이야. 인정하고 안 하고 떠나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미국이란 나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였던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 42년도에 미국이 이제 딱 전쟁에 참여하기로 하고 국가가 완전 전시체제로 완벽하게 돌았단 말이야. 바뀌었단 말이야. 그리고 모든 물량을 풀로 찍어내서 유럽하고 아시아에 있는 전쟁에 밀어주기 시작한다. 일본이 이 당시에 세계 3위의 공업국이라고 그랬잖아. 일본이 3위, 미국이 1위 이거였거든. 근데 나중에 물건을 찍어내는 속도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느냐? 일본이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에 30배를 만들어내.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의 국력이라는 게 진짜 상상 초월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판단이 안 쓰는 거야. 왜냐하면 진주만을 공습하고 나서 한 번만 더 공격해가지고 미군을 박살내면 일본군이 완벽하게 미군한테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리고 자신감도 있었단 말이야. 이 진주만에서 미국의 항공모함이라든가 이런 거를 6개 중에 3개인가를 폭파시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나름 한 번만 더 승리하면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6개월 후에 얘네들이 다시 한 번 붙어. 이것도 들어본 적 혹시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미국 기지가 있는 미드웨이 해전이에요.
미드웨이라는 작은 섬에서 일본군하고 미군이 붙는데 일본군이 자체 판단할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진주만에서 박살난 전력을 미국이 회복하는 데는 몇 개월이 걸린다. 최소한 반년에서 1년이 걸릴 거라고 봤어. 근데 얘네가 일본의 기대를 깨고 미드웨이 해전에 거의 완벽한 전력을 가지고 왔다. 특히 항공모함 같은 거. 얘네가 판단했을 때 최소한 6개월 걸린다고 얘기했던 항공모함을 얘네가 4일 만에 고쳐. 4일 만에. 뭐 3,000명인가 기술자가 들러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의 국력이라는 건 얘네들 상상 초월이지. 2주에 하나씩 항공모함을 찍어냈나 그랬대. 전쟁할 때.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물량인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유럽 쪽에도 이제 대포, 전차, 뭐 이런 뭐 전투기 뭐 이런 걸로 이제 쏟아붓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독일 입장에선. 독일이 뭐 만약에 총알 하나 만들 때 미국은 총알을 120발인가 만들었다니까. 120배 정도로. 그러니까 물량 싸움에서 독일이 총알 한 발 쏠 때 얘네는 120발 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급의 무서움, 이 생산량의 무서움이 이럴 때 오는 거지. 그러면서 유럽 전쟁도 이제 누가 승기를 잡기 시작한다. 연합군이 승기를 잡기 시작을 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래서 아시아전은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미국의 참전을 이끌어낸 진주만 공습을 좀 기억하면 되고 42년도에 유럽전에 이제 미국이 참전해가지고 이제 전세가 점점 역전이 되니까 43년도에 1943년 연도 같은 건 기억하지 마. 선생님 그냥 수업하기 편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1943년도에 이탈리아는 벌써 예전에 항복했어. 이탈리아 상륙당할 것 같으니까 시칠리아선 막 상륙해가지고 미군이 막 두드려 패고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애초에 상륙하고 그럼 지금 유럽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을 어떻게든 이 보급을 끊고 독일의 군사력을 반으로 쪼개고 혼란을 주고 하려면 뭐를 감행해야 된다. 전격적으로 물자를 야 지금 영국이 이렇게 섬나라 영국이 이렇게 있고 지금 유럽 대륙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지금 유럽 대륙은 아프리카 뭐 이렇게 있고 여기 발칸반도 있고 뭐 유럽은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여기가 프랑스고 여기가 이탈리아고 여기 독일이고 지금 이런 거야. 위치적으로 보면. 근데 지금 이탈리아는 여기 예전에 행복해도 여기가 지금 독일이 다 차지하고 있고 여기는 지금 이제 소련이고. 독일군 입장에서 여기 소련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고 이런데 얘네들 입장에서 지금 고두고는 영국에만 확보가 되니까 지금 어디 밀고 들어갈 만한 데가 없잖아. 육군을 여기를 지금 소련하고 싸우는데 도와주러 가야지. 그러니까 물자를 한 번에 내려버리는 상륙전을 일거에 바다를 건너가지고 한 번에 들어가는 상륙전을 해야 되는 거지. 이 작전을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된다고 연합군이. 이게 1944년 6월 달에 있었던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진 이후에 가장 최대 인원이 동원된 지상 최대 작전이라는 무슨 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감행이 되고 여기 프랑스의 노르만 해안가로 하루에 17만 명을 넣어가지고 이 뒤에서부터 독일군의 숨통을 뚫고 진격을 하기 시작하고 여기서 소련이 밀고 내려오고 해서 독일을 양쪽에서 양면 작전으로 밀어붙이기 시작을 한 거지. 그래서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2차 세계대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승리의 결정타가 되는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 물론 피해는 엄청났지. 야, 2차 세계대전 때 군인 죽은 사람만 1,700만 명이야. 1,700만 명. 장난.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하는 하루에만 죽은 사람이 100만 명 가까이 돼. 뭐 군인 뭐 저기 다 털어가지고. 일반 하루에 100만 명, 하루에 도시 하나가 사라져. 그러니까 피해는 엄청났지. 혹시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나온 지 좀 꽤 됐는데 본 적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아마. 뭐 틀어준 데도 많은데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면 첫 장면이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장면으로 시작이 되거든. 지금까지 나온 영화들 중에서는 이 상륙작전의 공포라든가 이게 얼마나 이 정말 눈물나고 슬픈 일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찍은 게 그 영화의 첫 장면이야. 그 상륙하는 모습. 그냥 막 문 열리자마자 막 총알이 막 쏟아지면서 그냥 서 있는 채로 죽고 막 그러잖아. 아유, 좀 잔인하긴 하지. 전쟁이 그런 거지. 너무 잔인하지. 상륙작전 하다가 막 총알을 맞고 팔이 날아가는데 자기 떨어진 팔을 자기가 들고 위생병을 막 잡고 막 내장이 쏟아지고 막 이러지. 그런 막 슬픈 이야기 좀 많은데 어쨌든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유럽에서 승리의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승리 판단을 하고 결국 어디로 밀고 들어가요? 독일의 베를린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죠. 결국 승리하게 돼요. 이 전쟁 이후에 승리한다고. 그래서 몇 년도에 1945년 5월에 독일의 히틀러가 자살하고 남은 독일 지휘부가 항복을 선언하면서 45년 5월에 유럽 전쟁은 끝이 나게 된다. 오케이? 근데 여기 유럽 전쟁이 이렇게 끝나가고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어디 전쟁? 아시아 쪽에서 일본이 버티는 전쟁이지. 이 일본전은 누가 맡아서 거의 미국이 전담으로 맡아서 뭐 이 당시엔 우리나라든 중국이든 뭐든 뭐 거의 정상이 아니었잖아. 알고 있는 미국이 맡아서 하다시피 하는데 유럽에서는 벌써 독일이 항복하고 끝났어. 그러니까 이 일본을 항복시켜야 되는데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전쟁은 이제 이길 가능성은 없어. 일본이 시간이 가면 누군 이겨. 일본은 지금 미국이 이기는 건 확실한 사실이야. 그런데도 보통은 그러면 이제 남은 국민들을 생명을 지키고 하기 위해서 항복을 해야 되는데 얘네 항복할 마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한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공포를 줘서 이 전쟁을 끝낼까 해가지고 도쿄 대공습이라고 해서 45년도가 되면 도쿄에 미국 그 폭격기들이 떠가지고 도쿄 시내를 그냥 폭탄으로 하루에 폭탄을 800톤씩 부었대. 하루에 800톤이면 유럽에서 한 달 정도 전쟁할 수 있는 양인데 미국이 폭격기를 띄워가지고 일본 수도 도쿄에다가 하루에 800톤을 부는 거야. 한 달 쓴 폭약을 하루에 붓는 거야. 하루에. 그러니까 막 하늘에서 폭탄이 비가 내리듯이 쏟아지고 일본 없어지는 거지. 도시가 그냥 하루에 하나씩. 나중에 폭격한 다음에 폭격이 한 달 정도 갔는데 도쿄 인구가 600만에서 200만으로 줄었다니까. 뭐 탈출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 도쿄 대공습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항복할 가능성이 없어. 뭐 얘네 인구가 1억 명인데 1억 명이 다 죽을 때까지 우린 결사항전하겠다. 뭐 이러는 거야. 얘네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일본에 대해 좀 공포심을 갖게 되는 게, 야 얘들 우리가 약간 요즘 보면 좀 사이코패스 느끼는 그런 느낌을 아마 일본한테 가졌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 미국이. 왜냐면 얘네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얘네 정상인이 아니야. 이건 분명히 질전쟁이고 전쟁이 질 것 같으면 항복을 하고 다음을 성립해야 되는데 얘네 저도 그냥 죽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뭐를 만들어. 자살 특공대를 만들잖아. 카미카제라 그래가지고.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애들한테 막 술 먹여가지고 비행기 떼서 비행기로 막 전함 들이받고 죽게 시킨다고. 근데 애들이 진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학을 띈 거지. 이게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얘네를 어떻게, 일본 애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지금 유럽전은 점점 끝나가고 지금 아시아에서만 자기들이 발이 묶여가지고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답답하다. 막 이러니까 미국에서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일본을 깰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뭐가 없냐. 피해가 너무 크다. 해가지고 나온 이야기가 우리 알고 있는 원자폭탄. 그래서 이게 발명을 해놓고 무기로 실제 사용을 한 번도 안 해봤어. 왜냐면 이 아이젠슈타인이라든가 이런 과학자들이 이 폭탄을 쓰는 순간 인류는, 지구는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랬었거든. 이걸 모든 나라들이 쓰기 시작하면. 근데 미국이 실전 배치를 안 하고 있다가 일본이 너무 오래 버티니까 원자폭탄을 사용할 계획을 쓴 거지. 그래서 2015년 8월 6일하고 8월 그 이틀에 히로시마, 일본에도 히로시마, 짬뽕 유명한 동네 나가사키. 이때 당시는 둘 다 공업 도시였어. 우리나라로 치면 울산이나 창원처럼 일본의 군수물자 찍어내던데. 작전명 리틀보이, 팩보이, 작은 아이, 돼지. 폭탄 차이 때문에 그랬다. 야밤에 가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하나 딱 내렸는데 어떻게 됐어? 도시 하나가 사라졌어. 폭탄 하나에. 히로시마라는 도시 하나가 사라졌어. 이 당시 히로시마 인구가 26만이 넘는데 다 놀랬어. 쏜 미국도 놀래고, 야 이게 무슨 폭탄이야 이렇게 돼. 맞은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폭탄 하나당 도시 하나씩 사라진다고 생각해봐. 이거는 정말 다 죽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개의 폭탄을 맞고 나서 일본이 45년 8월 15일 날 뭐를 선언하면, 항복 선언을 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게 되는 거고, 이 날짜에서 티나는 것처럼 일본이 항복 선언하면서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던 누구도, 우리나라도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8월 15일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며칠 전에 지났지만 8월 15일을 우리나라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광복절이라고 부르는 거지. 우리가 깃을 되찾은 날이다 해서 일본한테는 8월 15일이 수치스러운 날이고 우리한테는 기쁨의 날인 거지. 일본은 8월 15일이 전쟁 패망일이야. 행복한 날. 우리는 광복받은 날이고. 이렇게 해서 전쟁이 끝이 나게 된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얘기한 거는 이제 전쟁의 기본적인 흐름하고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했던 거고, 전쟁 과정에서 기억해야 될 건 뭐 그런 정도지. 뭐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됐다는 거 정도, 그 다음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전쟁의 그 판세가 바뀌었다는 거, 미국은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됐고 결국은 압도적인 국력과 힘의 차이로 유럽과 아시아 전선을 모두 다 아우르면서 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이끌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거 좀 기억하고 있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 2차 세계대전 얘기하다 보면 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유명한 사람들, 위인이라고 보긴 뭐고 어쨌든 이 시대를 살았던 이 전쟁에 관련된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도 살짝 이야기하고 가자. 일단 이 당시 각 국가를 이끌던 수상들 누구야? 미국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당시 이끌었었고, 영국의 전쟁을 이끌었던 영국 수상이 그 유명한 누구? 윈스턴 처칠이지. 그지? 프랑스는 나라를 잃었잖아. 땅을 다 잃었잖아.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어디로 넘어가서 영국으로 넘어가서 망명 정부를 운영을 했었어. 프랑스를 되찾기 위해서. 결국 나중에 되찾게 되지. 우리가 일제시대 때 상하이에 임시정부 만들었던 것처럼 프랑스는 나라 뺏기고 나서 영국에 가서 임시정부를 만들었었다고. 그 임시정부를 이끌던 대통령이 누구야? 프랑스 대통령 드골이야. 드골. 이 사람 이름이 프랑스에서 영웅이지. 그래서 프랑스에 우리나라 인천국제공항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제공항 이름이 드골공항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고, 자, 군인들 중에 이 2차 세계대전을 이끌었던 히어로들이 있지. 일단 미국의 참전 이후에 미국의 승리를 이끌었었던 사람들, 유럽전을 그 총괄했던 장군이 누구냐면 아이젠하워야. 미국군 사령관이야. 유럽군. 그다음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이끌었던 최고 사령관은 우리나라에서 더 유명한 이 사람이야. 더글라스 맥아더가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고, 그다음 영국군을 대표해서 전쟁을 이끌었던 건 몽고메르 장군입니다. 프랑스는 뭐 이렇게 나라 뺏겨서 그렇게 유명한 거. 어떻게 보면 이 셋이 전쟁을 대표하는 사령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 전투에서는 정말 상상 초월의 작전을 펼치고, 특히나 2차 세계대전은 1차 때는 탱크가 그냥 덜덜덜덜 거리는 정말 철조망 뚫는 기계 정도였다면 2차 세계대전의 육지전은 정말 누구의 싸움이다, 전차의 싸움이라고 보고, 사실은 그 독일이 유럽을 휩쓸을 수 있었던 건 독일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전차의 파워가 크거든. 독일 전차가 막 처음에 나타났는데 독일 전차가 막 자동차처럼 쌩쌩 달리니까 얘들이 기겁을 한 거야. 탱크가 달릴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1차 세계대전에. 근데 독일이 딱 침전한다고 왔는데 막 탱크가 막 달리는 거야. 이 전차의 힘으로 독일이 대패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독일을 뭐라고 불러? 전차군단이라고 부르잖아. 그게 임팩트가 커가지고. 독일 축구대표팀을 그래서 우리가 전차군단 이렇게 부르는 게 사실 그때 의미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독일 전차군단과 함께 나타났던 독일군 최고의 장군이 누구야? 사막의 여우라고 불리던 롬멜이야. 롬멜. 이 사람이 현대 탱크전에 어떻게 보면 그 원형의 틀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 독일에서 롬멜이 탱크로 거의 압도적인 전력을 보였다면, 미국의 탱크전의 영웅이 있어. 이 롬멜하고 직접 못 붙은 게 아니었는데, 하여튼 롬멜도 가는 데마다 승리한다면 이 사람도 가는 데마다 승리해. 미국의 탱크전의 달인 패튼이라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 둘이 아마 전투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 탱크전의 교과서들이고, 지금도 각각의 모든 나라들의 탱크 운용 전술은 롬멜과 패튼이 만들어놓은 전술의 기본 틀을 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현대전의 교과서적인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이다 정도 알면 아는 척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
아, 선생님 좀 어떻게든 재밌게 얘기해 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2차 세계대전 좀 얘기도 좀 많고, 흐름도 좀 가고 그래가지고, 모르겠다. 선생님들 참, 조금 더 재밌게 하려고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볼게. 내가 원래 좀 더 재밌는 사람인데, 현장에서 수업했으면 훨씬 더 재밌었을 건데, 이거 막, 카메라로 얘기하고 막, 지도 찍고 이러려니까 좀 괴롭긴 하다. 어쨌든 2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45년대 끝나면서 드디어 이제 현대사회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틀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이제 국제질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 국가들을 관리하기로 했는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오케이? 이거 선생님이 유튜브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니네 수업 올리고 그런데 혹시 이렇게 듣고 궁금한데 선생님 말 안 한 거 있거나 아니면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거기 유튜브 밑에 댓글 다는 데 있고 그러니까 댓글로 물어보고 해라.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2차 세계대전의 전쟁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고 뭐 많은 얘기는 못했지만 요 정도면 어디 가서 충분히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아는 척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오케이? 고생들 했고 다음 시간에 보자.